네, 안녕하세요. 네, 11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어떤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분석법과 어떻게 보면 도구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 번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다룰 내용은 다우 이론입니다. 이제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주식시장이든 해외 선물 시장이든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이론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우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외 선물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먼저 다우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일단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우 이론이란 무엇인가? 다우 이론이란 다우 이론은 일단 19세기 후반에 그때까지만 해도 뭐 주식시장을 예를 들면은 그때는 이제 주식시장은 거의 투전판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어떤 일부 투기꾼들에 의해서 운영됐던 시장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렇게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주식시장의 어떤 시장 질서를 이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이제 찰스 다우라는 사람입니다. 찰스 다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라는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어, 그래서 이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이 이제 다우 이론인데, 이 다우 이론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 중에서 가장 이제 오래된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론들이 그동안 이제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매우 다양한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 다오 이론이 기술적 분석의 어떤 기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오 이론이 사실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이제 이 다오 이론을 통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의 어떤 대공황이 이제 미리 올 것을 예측하고 이제 공표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간략하게 다오 이론은에 대한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다오 이론의 기본적 원리, 기본적 원리로는 이제 보통 6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만 골라서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균치는 시장의 모든 요소를 반영한다 입니다. 어, 언뜻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뭐 주식시장이든 해외 선물 시장이든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능한 모든 시장의 요인들을 반영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장 평균치는 이제 대부분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진 모든 요소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이 기본적 분석의 가장 전제 조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본 원리로 포함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은
세 가지의 어떤 추세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추세란 주 추세, 중기 추세, 단기 추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장기 추세, 그러니까 주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주 추세는 통상 한 1년 또는 뭐 수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추세를 말하고,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 추세를 보면, 주 추세는 이제 강세, 장기로 표현하죠. 장기, 뭐 수년, 장기이고,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 추세. 중기 추세는 어떻게 보면 주 추세 속에 포함된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추세가 중간에 진행이 되다가 어떤 조정을 받는 과정, 이거나 아니면 중간에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짧은 장기 추세에 비해서 짧은 추세로서 보통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의 기간을 가진 흐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3개월, 1에서 3개월 정도. 장기 추세의 조정 또는 중간 추세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통 이 중기 추세는 장기 주 추세의 한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이 조정 과정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추세. 단기 추세는 사실 이제 이 큰 추세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단기 추세는 이 진폭 자체가 좀 불규칙하고 실수를 좀 유발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추세 분석에서의 어떤 중요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우 이론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추세를 이제 비유해서 조수와 파도, 잔물결,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의 큰 틀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글씨가 좀 크네요. 조금 줄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내용이 3번. 이제 주 추세는 주 추세, 이제 큰 추세죠. 가장 큰 장기 추세. 이제 3단계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중요한데, 이 주 추세에 있어서 첫 번째, 요 내용은 그림을 보면서 보는 게 조금 이해가 더 잘 되실 것 같네요.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다우 이론에 있어서 시장이 진행되는 흐름과 그 원리를 나타낸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국면이라는 건 뭐냐면 경기 회복, 그리고 경기의 장기 성장 국면을 기대하는 어떤 투자자들에 의해서 공격적인 어떤 매수세가 나타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사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 그런 일반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이 굉장히 비관적이라서 더 이상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 않다, 어떤 그런 침울하고 암울한 상황, 시장이 꼴도 보기 싫고 그런 느낌이 드는,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구간이 일 때 사실 공격적인 매수자들은 이런 그 시장에 지친 사람들이 매도하는 그 매물들을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통찰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큰 지금 추세가 주 추세라고 봤을 때 첫 번째 국면, 1국면.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이 침울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매도를 하게 되고, 반대로 전문 투자자 또는 통찰력이 높은 고수라고 부르겠죠. 고수들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국면에서 슬슬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국면은 이제 경기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서서히 이제 경기 개선과 함께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슬슬 이제 이미 시장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 시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마크업이라고 분류를 해놨는데, 그래서 요 국면, 마크업 국면이 이제 이 국면이 될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슬슬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조금씩 일반 투자자들도 매수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단계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국면은 이제 경기 상태가 완전히 호조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시장이 쭉 올라가고 있고 경기도 좋아지고 있고, 아, 시장이 너무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시장이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심리가 있겠죠. 계속 내가 샀으니까, 나도 매수를 했으니까 점점 시장이 계속 좋아졌으면 좋겠고 더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를 더욱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이제 과열까지 진행되는 국면이 세 번째 국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과열로 표시를 해놨고, 3국면, 이미 굉장히 많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기대감과 확신은 더 커지기 때문에 매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명하지 못한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선물 시장에 대입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면 쌀 때 사야 되는데 이미 비싸진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위험도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과열 3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그 1국면에 매집 기간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했던 전문 투자자들이나 통찰력이 높은 사람들은 슬슬 반대로 점진적인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막상 시장이 다시 하락 또는 조정 국면을 보일 때 이 고점 근처에서 매수를 했던 일반 투자자들은 또 견디지 못하고 시장이 다시 하락하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 큰 국면으로 이제 주 추세를 나눠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 내용만 잘 알고 계셔도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상승하실 수 있는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어떤 시장에 대입을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거래량은 추세를 확인시킨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거래량은 주요 어떤 추세의 방향을 확대시킨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주요 추세가 만약에 상승이라고 하면 거래량은 해외 선물 시장이나 뭐 주식 시장에서
가격이 점차 상승함으로써 같이 주식 주가 상승과 함께 거래량도 같이 상승을 하고, 또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거래량도 감소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데, 상승했단 이 시장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거래량도 같이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하락할 때는 거래량은 반대로 줄고, 다시 상승할 때 거래량이 다시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추세를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써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어떤 추세가 반전이 됐다는 어떤 명확한 신호를 보이기까지는 그 추세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반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추세가 유효하다. 당연히 추세는 어떻게 보면 이 원리가 당연한 말 같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원리는 추세의 어떤 추세 순응법이라고 하죠. 추세에 순응한다. 그래서 추세 순응법의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진행 중인 추세는 계속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연속될 가능성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간단한 어떤 원리를 따르는 것이 주식시장이든 해외 선물 시장에서든 어떤 실패할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초반에도 공부를 했었죠. 추세는 계속 그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어떤 관성 같은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이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추세가 반전이 되려면, 만약에 상승 추세가 반전이 되려면 고점과 저점 중, 우리가 초반에도 공부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승 추세란 무엇이었죠? 상승 추세는 고점과 저점이 계속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말했죠.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점차 낮아지는 것, 이것을 이제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반전이 나타나려면 상승 추세에서는 고점이든 저점이든 둘 중에 하나는 전 고점과 전 저점에 비해서 낮아져야겠죠. 예를 들면 전 고점과 저점이 이렇게 형성됐는데, 이 추세가 어떻게 해서든 반전이 되려면 고점은 높아졌더라도 뭐 저점이 전 저점보다 낮아진다든지, 아니면 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저점이 형성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줘야 반전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로 전 저점보다 내려갔지만 고점을 더 높게 잡는다든지 생긴다든지, 아니면 전 저점을 갱신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 시장이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생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당연한 말처럼 보이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들을 시장에서 인식하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두시고 항상 시장을 보실 때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대입하시면서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실패할 확률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다우 이론에 대한 뭐 비판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오래된 이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이론은 주식시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뭐 이 이론에 어떻게 보면 딱 맞는, 이 흐름과 맞는 주식 종목에만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좀 괴리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형태의 종목이나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적용하기가 좀 힘든, 설명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단 오늘날에 있어서 어떤 추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한 건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론이죠.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대입해서 바라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이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 다오 이론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지만, 시장은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다오 이론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어떻게 보면 심리를 반영한 움직임들을 분석해 놓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하셔도 실전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오 이론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오 이론과 있어서 같이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많이 들어본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중요한 파동 이론이기도 하죠.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